자, 오늘은 그 교과서 64페이지, 우리가 이제 오프 학교 수업할 때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시간 지연에 대한 얘기까지는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이제 길이 수축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포함해서 쭉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 좀 보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그 교과서 64페이지에요.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과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정수가 있고요. 지금 동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와 동수가 있는데, 정수는 어떤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관성좌표계에 있는 친구고요. 동수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예요. 우주선을 타고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여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관성좌표계, 움직이는 관성좌표계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동수가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레이저 빛을 아래에서 위로 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위에 있는 거울에 반사돼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수는 이 사건을 어떻게 관찰했느냐면 보이는 그대로 관찰했어요. 아래서 올라온 레이저 광선이 천정에 있는 반사경에 부딪혀서 다시 출발했던 것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관찰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정수는 어떻게 바라봤냐 이거죠. 자, 정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빛이 다음과 같이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자 왔던 다시 이 길로 이렇게 되돌아온다라고 정수는 보았다는 얘기죠. 이걸 아인슈타인은 동시성의 상대성,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어떤 형태의 관성좌표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했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동수가 보건 정수가 보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빛의 이동 경로예요. 자, 빛은 어디서나 일정한 빠르기, 광속 불변의 법칙, 일정한 빠르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자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C라고 하고요. 이동 거리는 위로 올라갈 때도 L이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L이니까 동수의 입장에선 EL만큼 이렇게 이동이 갔죠. 그때 이제 빛이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동수의 입장에서 델타 T 동수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전적인 입장에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이동거리는 몇 L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2L이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자, 그때 누구의 빠르기예요? 빛의 빠르기예요. C가 되겠죠. 그리고 누가 측정했어요? 그래요. 델타 T 동수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동수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델타 T의 동수가 측정한 시간은 그렇습니다. 자, 빛의 속도 C의 2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 같은 사건을 바라본 정수의 입장에서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건에 대한 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요. 우주선 요 길이가 지금 현재 뭐였죠? L이었어요. L. 이 길이가 L이에요. 우주선의 속도가 V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 이동거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주선의 속도는 V래요. 누가 측정했어요? 정수가 측정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델타 T의 정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델타 T의 정수라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동거리 S는 V 델타 T의 정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요. V 델타 T의 정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리는 똑같이 이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 지금 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대각선을 이동하는 건 빛이죠.
그때 빛의 속도니까 얘는 c가 될 거예요. 그때 이동거리는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측정했죠? 정수가 측정했죠? 그렇다면 이 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거리는 얘가 c가 되니까 이때 이동거리는 c의 델타 t의 정수, 이렇게 우리가 이 거리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거보단 이거예요. 동수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빛이 EL만큼의 이 거리를 올라갔다 내려온 거지만 정수가 바라봤을 때의 빛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빛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똑같다면 동수가 바라본 이 사건이 걸리는 시간과 정수가 바라본 이 사건이 걸리는 시간 t 정수 사이에 자, 이 시간차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더 먼 거리를 가는 이 사건을 측정했을 때가 더 짧은 거리를 가는 이 사건을 측정했을 때보다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길게 측정된다는 얘기죠. 즉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관찰된다. 동시성의 상대성.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한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정지한 사람의 시간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보다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즉 정수의 시간이 10시간 흘렀을 때 동수의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죠.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수식 계산은 더 이상 쭉 하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해 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시간 지연과 관련된 가의 동수가 측정한 바닥에서 출발한 광속 시인 빛이 높이 L인 천장에 부딪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명해 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써줬고요. 그 다음 이 정수에게 속력 V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의 불빛이 어떻게 보일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수에게는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측정될 것이냐? 어떻게 측정될 것이다? 그래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동수의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정수의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다음과 같이 더 먼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가 더 멀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동수에 비해 더 오래 걸렸다라고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같은 운동하는 좌표계의 관찰자가 관찰할 때보다 정지한 관찰자가 관찰할 때 더 느리게 간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느리게 간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1시간 흐를 때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은 1시간 이상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고유 시간이에요. 자,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시간? 고유 시간.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고유 시간이란 누구의 시간이에요? 상대적으로 정지한 사람 말고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 즉 델타 t 동수의 시간을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한다?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움직이는 사건을 기준으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동수의 시간이에요. 정지한 관찰자가. 빛이 움직이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빛이 움직이는 사건을 기준. 빛이 움직이는 사건이 뭐예요? 우주선 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움직이는, 빛이 움직이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한다?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 수축입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인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지구와 목성 간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교과서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65쪽 내용이니까요. 교과서 65쪽을 좀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지구 목성 사이를 움직이는 우주선의 동수가 이렇게 타고 있고요. 바깥의 정수가 우두커니 서서 동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정수의 시간과 어떤 시간? 정수가 동수를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수가 측정한 시간과 동수가 자신이 우주선을 타고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 정수의 시간과 동수, 이 지구에서 목성으로 가는 이 사건을 동수가 측정했을 때랑 정수가 측정했을 때랑 두 시간 간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동수가 측정한,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수의 시간을 정수가 한번 빗대어 보면 어때요? 이 친구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가요. 즉 다시 말해서 정수가 동수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렸다라고 측정했다면 동수는 10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란 얘기죠. 이게 그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 시간이 어때요?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더 더디게 간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길이는 어떻게 측정되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길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주선 속에 있는 동수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우주선 속에 있는 누가? 동수가 측정했대요. 한번 볼게요. 동수가 보기에 지구와 목성은 속력 V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목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달려가니까 가만히 있는 목성은 나한테 내가 정지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면 V의 속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가만히 있는 지구는 내가 정지하고 있다고 느끼면 V의 속력으로 멀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동수가 보기에 외부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수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깥에 있는 관성작표계인 정수가 측정할 때보다 얘가 줄어든다. 그런데 우주선의 빠르기는 줄지 않고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동수가 측정했을 때 지구와 목성 사이의 이동거리 S가 줄어들게 보여야 시간도 줄어들고 거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주선의 속력이 그대로인 것처럼 측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측정하던 간에. 즉 다시 말해서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시간은 더디게 가는데 그만큼 이동거리는 짧게 관측된다. 즉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외부의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그만큼 거리가 짧게 그래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으로 가는 동안 정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을 T정수, 그 다음 동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을 T동수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어느 값이 더 클지 T정수 값과 T 동수 값이 있으면 누가 더 크다고요? 정수가 더 크다라고 했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핵심적인 건 이거죠. 정수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한 것이므로 동수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수가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의 거리 L 정수와 동수가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의 거리 L 동수 중 어느 값이 더 클지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보면서 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주선의 속력 V는 두 관성좌표계 사이의 속력이므로 정수가 볼 때나 동수가 볼 때나 우주선의 속력은 동일해야 돼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주선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그런데 동수가 바라봤을 때 우주선의 속력이건 정수가 바라봤을 때의 우주선의 속력이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런데 동수의 시간은 정수의 시간보다 어떻게 돼요? 그 크기가 작아요. 그렇다면 우주선의 속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만큼 길이가 수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씩 좀 볼게요. 하지만 지구를 지나서 목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동수가 더 짧다. 동수가 짧기 때문에 동수가 측정한 거리 L 동수는 정수가 측정한 거리 L 정시보다 V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빨리 운동하고 있으면 주변이 짧게 줄어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움직이는 관찰자가 바라본 주변의 이 거리를 우리는 고유길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했죠.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니라 바깥에 정지한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L 정수의 길이를 고유길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관찰자의 길이는 이 고유길이보다 뭐한다? 짧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길이 수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운동하는 관찰자의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는 상대적으로 정지한 관찰자가 관찰한 길이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여기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L 고유 길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과 L 고유를 비교하면 고유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고유 시간이라고 했고,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그냥 시간이에요. 그럼 고유 시간과 그냥 시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누가 더 크다? 그냥 시간이 더 크기가 더 크다. 시간이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길이 수축은 관성좌표기가 이동하는 방향으로만 발생한다. 별표를 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길이 수축은 관성좌표기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목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선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럼 지구와 목성 사이에 이 움직이는 방향의 이 거리만 수축한다 이거예요. 이 지구의 이 수직 방향의 이 거리, 뭐 목성의 수직 방향의 이 거리는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보기가.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요. 66페이지.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에도요. 미원의 입자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 얘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6쪽을 보면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까닭은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과서 보면요. 미온이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과서 보면 우주에서 지구로 입사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대요. 그런데 이 입자의 수명이 매우 짧아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여도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많이 검출된대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미온 입자들이 나오는데 수명이 너무 짧아서 지표면까지 올 수 없는데 얘가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하는 미온의 시계는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한 미온의 시계는 관측자의 시계보다 느릴까 빠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한 관찰자의 시계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시계가 있다면 이 시계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라고 했고 이 고유 시간의 크기는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 간격보다 짧다라고 했어요. 짧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하는 얘가 측정하는 미온의 시계는 관측자의 시계보다 느릴까 빠를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성좌표 계내의 시간을 측정하면 시간 지연에 의해 더 느리게 측정된다 라고 되어 있죠. 때문에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하는 시계는 미온의 시계보다 얘가 느리게 정지한 관측자가 여기 보시면 시간 지연에 의해 더 느리게 측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더 느리게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하는 미온의 시계는 원래 미온의 시계보다 어떻게다? 느리다. 원래 미온의 시계보다 정지한 관찰자의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표면에서 관측자가 측정하는 미온의 시계는 지표면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관찰자의 측정하는 요 미온의 시계는 관측자의 시계보다 느릴까 빠를까? 요 예시 답변 볼게요.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성좌표에 대해 시간을 측정하면 시간 지연에 의해 더 느리게 측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시간의 시간이 흘렀다면 운동하는 관측자는 1시간밖에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더 느리게 측정된다는 얘기는 지표면의 관측자가 측정한 미온의 시계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온의 시계보다 느리게 가야죠. 원래 미온의 시계보다. 그래서 느리게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요거 지우고요. 미온 입자와 같이 운동하는 관찰자가 누구랑 같이 운동한대요? 미온 입자랑 같이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산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관찰자가 측정한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산의 높이가 고유 길이에요. 움직이는 미온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보일 수밖에 없죠. 즉 미온의 입장에서 정지한 사람이 미온을 관찰했을 때 미온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미온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지표면의 대기권으로부터 지표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 답변 좀 볼게요. 아이고.
그럼 예시 답변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온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관성좌표계에서 볼 때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이므로 산의 높이는 지구에서 볼 때보다 작아 보인다. 길이 수축. 즉 미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구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생존하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속력이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 지연하고 길이 수축 효과가 나타나고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시공간을 같이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맨 아래 확인하기죠. 지구와 목성 사이를 여행하는 동수가 포함된 관성좌표계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정수가 포함된 관성좌표계에서 각각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 정수를 기준으로 정수는 정지하고 있는 친구예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동수에 대해서는 동수의 시간이 천천히 가요. 동수의 시간이. 그리고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을 관측하게 된다. 누구의 입장에서? 동수의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되죠. 반대로 동수를 기준으로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동수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니까 마치 정지하고 있는 정수가 자기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수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그쵸?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쌍둥이 패러독스 특수상대성 이론 처음 얘기할 때 이 얘기한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장박동이 평상시 지구에 있을 때에 비해 달라지는 걸 느낄까?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려면 상대적으로 운동해야 되는데 심장은 내 몸속에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심장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달라진 거 못 느껴요. 한편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 우주에 가는 사람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면 이때는 달라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정지하고 있고요.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심장은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적 효과가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면. 다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심장박동을 측정한다면 시간 지연, 그쵸? 시간 지연이니까 심장이 느리게 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미온 입자의 수명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산이 있고 미온 입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미온 입자 이 지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이 미온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거예요. 더디게 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명이 비록 짧지만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미온 입자를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섞어서 같이 좀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질량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